안녕하십니까. 신용후의 비사 속의 정사를 찾아서 이제 귀주가 또 이제 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 정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귀주가 어딘지를 찾아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살수를 찾았는데, 살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압록강 건너서 살수를 지나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 그렇게 되면 어디냐? 그건 결국 살수는 호나다. 왜? 평양성이 요양인데 요양성으로, 요양의 태자가 요양으로 흐르거든요. 요양을 지나서 가요. 그러면 살수는 결국 저 호나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 압록강이 요하니까. 그리고 요하를 건너서 살수를 건너서 평양성, 요양에서 12km 못 가서 다 거기다 진을 쳤다 그랬으니까 살수는 호나가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동육주가 아니라 귀주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서희개척의 8주를 찾는 걸 저는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 분명히 고려사 전류에 그 8주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자기들 마음대로 이 두 개는 장항진하고 귀화진은 위치를 모르겠으니까 빼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치를 모르면 위치를 모른다 그래야지 지금은 위치 미상이다. 그렇다고 그냥 휙 빼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동 8조를 한번 찾아봐요. 이거는 이제 남성 박사님께서 강동 8조를 이제 주장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물론 뭐 다른 분도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남성 박사께서 강동 8조를 주장하시면서 강동 8조에 대한 그거 얘기를 자세히 논문을 쓰셨는데, 고구려 장성이 천도한 평양성은 이제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요양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수도 없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요양은 고려 서경이었다는 것도 수도 없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경이 나중에 원나라 때 지원 8년에 그 동령로로 바뀌었다. 고려 초 거란과의 국경인 압록강은 요하다. 이제 우리 이런 결론을 우리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사의 태조 야유라보기가 909년 압록강에서 낚시를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고려 초 국경인 압록강이 요하라는 거에 대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 거란의 적인 발에 깊숙이 들어와서 낚시를 했다는 게 지금 압록강이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909년에 그 태조 고려 그 거란 태조 야유라보기가 압록강에서 낚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물수변입니다. 실사변이 아니라 물수변에서 낚시를 했다는. 근데 거란 그때는 발해가 차지하고 있는데 발해 대진국 발해 저 뒤에 있는 압록강에 낚시를 했다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린 대로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 안민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압록. 그리고 금사 등의 익주는 요사 금사에는 뭐라 하냐면 압록강은 일명 익주강이라고 했는데, 익주가 개원부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개원은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요하 중류에 있잖아요. 그럼 익주강은 당연히 요하 상류를 가리키는 거죠. 개원은 저 위에 요하 상류 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원나라 세조 때 편찬된 원일 통지에 거란 성종이 거란 2차 침략 당시 퇴각하는 상황을 묘사한 기록에 요주의 치소인 요성이 내원성과 가깝고 요양보다 후방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때 압록강은 요하 중류예요. 그럼 압록강이 요하 상류, 요하 중류니까 당연히 압록강은 요한 거죠. 평양성과 따라다니는 고대 압록수와 압록강은 동일한 강으로 사료에 나타나며 조선시대로 오면서 한반도와 만주 사이의 강이 압록강이 되고 요하를 압록강이라고 부르던 기록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려사 전료에 의하면 안흥진, 귀화진, 곽주, 귀주, 안희진, 흥화진, 선주, 맹주 이렇게 8개를 개척했다 그랬고, 고려사에는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영주가 더 붙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냐? 그쵸? 송나라 서궁의 선화봉사 고려동경에 기록된 고려의 봉경은 이제 흙을 쌓아 올려서 나타낸 국경을 말하는데, 남쪽은 유해로 막히고 서쪽은 요수와 맞닿았다. 압록강 서쪽 백랑, 황암 두 강이 합류하고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요수다. 그럼 성경 강역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백랑, 황암 두 강이 만나서 요수가 되는데 백랑수는 곧 대능하라 그랬어요. 성경 강역구에 비교적 최근 책이잖아요. 청나라 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명은 지금이랑 똑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 자, 대능하다? 그러면 고려는 이미
요하 하류에서는 대능하까지 진출했던 거예요. 안정복이 동사항목에서 장흥진하고 귀화진은 유침이상이라고 한 것은 이 두 진을 육주에서 제외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진이 자꾸 요동에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요소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죠. 요사 지리지 중경도에 중경대정부에 관할 국외현 중 장흥현과 귀화현으로 실려 있습니다. 중경대정부는 요소 지방으로 장흥현은 한해 빈종현, 귀화현은 한해 유성현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서희가 서격 이북을 내주고 항복하자, 이북이 아니라 이북을 내주고 항복하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발언 중에 광종이 송송과 가주에 성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 가주는 성경 강역교에서 봉천, 경내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소지역인 현주에 예속되어 광룡과 멀지 않다고 기록됐거든요. 그렇게 볼 때 가주는 북진 일대라는 거죠. 송성은 금주시, 송산 부근으로 귀화지는 그렇게 되면 조양 부근이고 장항진은 빈종현의 위치가 좀 불분명해요. 그렇지만 귀화진하고 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의연 일대라고 비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장흥진과 귀화진은 요소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결혼에 병합되었고 그래서 고려사에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은 것이 우리들한테는 위치미상이라고 처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장흥진, 귀화진이 분명히 개척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위치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역사서를 적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안정복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그 공헌을 많이 남겼지만 동사항목에서 그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주, 용주, 통주. 왜? 통솔에 철주, 용주, 통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귀주, 이렇게 네 개랑 그 통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주가 아니라 6주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장흥진, 귀화진은 안 되니까 빼고 곽주, 귀주, 안희진, 흥하진, 선주, 맹주 이거를 중간에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잖아요. 바꿔서 6주를 만들었는데 그 6주가 철주, 통주, 용주 그리고 귀주 그리고 4주죠 우선. 그럼 아까 8주 중에 장흥진과 귀화진은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철주, 용주, 통주를 찾아보자고요. 통솔에서 말하는 대로 우선 가봐요. 자, 고려사 지리제 철주는 본래 고려의 장령현으로 동산이라고 하였으며 현종 9년에 철주방어사를 칭하였다. 그래서 성주강역교에서 흥주의 위치는 철령현 남쪽 60리에 있으며 발해에 주를 설치하였고 예티어는 3개로 성길, 산산, 철산으로 있는데 모두 폐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요나라 함주는 지금의 철령현 동북 40리 지점으로 발해가 동산군을 설치하였다. 그 동산군을 설치한 게 철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 위에서 고려사에서. 금나라 한평부는 지금의 철령현 동북 40리 지점으로 고려 동산형이고 요나라 때 함주가 되고 금나라 초에 함주로가 되어 도통사를 두었고 천덕 이전에 한평부로 승격하였다. 금나라 때 한평부 속현 여럿이 범하 시하 사이에 있었다. 즉 요나라 함주는 확실하게 철령, 개원 두 현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 한평부의 동산현은 개원현 남쪽 30리 지점이다. 남쪽에 시하, 북쪽에 청하, 서쪽에 유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상의 위치 비정에서 볼 때 철주는 요령성 철령시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강역교에서 얘기해요. 고려사랑 성경강역교를 쭉 합치면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용주는 어디에 있느냐? 철주는 그렇다 치고 용주는 신증 동국 여의설람에 용주는 용천군으로 북쪽으로 의주의 경계까지 19리, 남쪽은 철산군 경계까지 20일이며 본래는 안흥군이었는데 현종 5년에 용주 방어사가 올로 일컬었으며 고용주가 군의 서쪽 20리에 있다고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요사 지리지에 보면 용주는 황룡부로서 본래 발해 부여부인데 태조가 발해를 평정하고 이곳에 이르러 죽을 때 황룡이 나타났기에 이름을 고쳤다. 뭐 황룡이 나타나서 고치면 좋아요.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관할하는 주는 5이고 셋인데
황령현, 천민현, 영평현이다. 그런데 중국 고대 지명 대사전에 용주의 위치는 유령성 개원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고구려 동산여, 대중국발의 동산군, 고려의 통주, 철주, 용주, 요나라의 동주, 함주, 동평채는 금나라의 항평부, 또 동산연이 모두 유령성 천령과 개원 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용주는 개원연이라고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철주는 이렇게 돼서 천령연이고 이렇게 돼서 유령성 천령시 부근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귀주는 어디겠어요? 귀주는 소비압이 철군하면서 타하의 두 개 강사에서 수격해놓은 고려군과 싸워서 크게 패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사 지리시 동경도 동경도와 귀덕주의 귀덕주는 영원군인데 본래 한 양평현 지역이다. 한나라 시기 공손도가 점거하였으며 태종 때 차라리 포로로 잡은 한민을 살게 하여 설치하였다. 성공 때 귀덕군을 세웠다가 뒤에 이름을 바꾸었다. 타하, 대보산이 있으며 두 현을 관할한다. 귀덕현은 발해의 숭산현이었고 봉덕현은 발해의 녹상현이었는데 일찍이 봉덕주를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강역교회 뭐라 그랬어요? 요의 귀덕주는 지금의 천령현 동남에 있다. 관할한 지역이 두 개다. 태종 때 설치하고 성종이 귀덕군을 세웠는데 뒤에 이름을 바꾸었다. 타하 대보산이 있다. 똑같아요. 요사에 있는 거랑 타하 대보산. 금사 지리지 귀덕주의 연역을 고찰해 보면 확실하게 천령과 승덕 두 현의 경계 하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귀주 또한 천령현 지역에 있던 것이죠. 그렇죠? 천령과 승덕 두 하나 있으니까 곽주는 통주와 인접함으로써 통주와 가까운 천령 지역에 있던 것 역시 마찬가지로 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볼 때 범하, 사하 그 사이에 있고 타하가 바로 타하가 대보산하고 같이 그 천령 근처에 다 있는 거예요. 그 가주는 북진 일대라고 그랬어요. 송송은 해안 주요들은 금주, 귀화지는 조양 부근, 장항지는 의현 부근, 흥화지는 창도시 부근, 용주는 개원 부근, 귀주는 개원과 천령 사이, 철주와 각주는 천령 부근으로 비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철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다만 귀화진하고 장항지는 요소에 있었고 요 동해에 곽주, 통주, 귀주, 용주, 흥화지 다 있었다. 왜? 천령과 철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 또는 남쪽 개원, 철주, 천령 여기에 있었다는 게 그 요사나 또는 그의 지리지대를 볼 때 여기 쭉 성경강역고랑 요사에 볼 때 신증 동료이시면 물론이고요. 이게 쭉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추적을 해서 나갔을 때 결국 가주는 북진 일대. 지도를 볼까요? 가주는 북진 일대. 그 다음에 장항지는 의현 일대. 그 다음에 송성은 금주. 이거 가주하고 송성은 광종 때 성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귀화진은 조양. 물론 이쪽에 있는 거는 귀주, 통주, 곽주 이거는 이쪽에 있는 거죠. 유동에. 그럼 자 서희 장군이 말한 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서희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거란이 온 거는 가주하고 송성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왜 땅을 주고 항복을 한다 그러십니까? 땅을 주고 항복한다는 게 아니라 가주하고 송성을 달라고 온 거니까 우리가 오히려 여진족이 여기를 막고 있어서 거란 니레하고 내통을 못하니까 그 왔다 갔다 소통을 못하니까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가 거기다 성을 쌓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거란 황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럼 고려가 화친을 요구했으니까 퇴각해. 그럼 퇴각을 했어요. 그 소순영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강서에다가 5개 쌓을 거니까 니네 강동 어디 쌓을 건가 얘기해?
압록강은 여기에요. 그러면 강남이요, 강남. 지금의 압록강은. 근데 자, 니네 강서 어디다 쌀 건지 얘기해. 결국 가주와 송송을 찾으러 왔던 거란한테 우리 니네랑 소통하려면 저기 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 우리가 여진 물리치고 성삭해. 근데 거란 황제가 야 그럼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싹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 귀화진하고 장흥진은 처음에 쌌는데 처음에 싼 이 두 성은 거란이 이쪽 서쪽은 우리 거니까 니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사라졌다는 거죠. 물론 가주하고 송송을 거란한테 중개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리고 대신 이쪽에다가 굳건하게 성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서희가 개척한 팔주는 장흥진, 귀화진을 포함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남주성 선생님의 그 주장이고 또 일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주는 뭐냐면 여기 안주가 나와요. 아까 지난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주는 태조 때인 919년에 서경을 보수하고 용강에는 쌓은 성으로 제가 안현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주 그게 안주라. 그러니까 그 안주는 지금의 심양이라는 거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 고려 서경은 우리가 늘 얘기한 대로 요양이었었어요. 요양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쿠빌라이 8년에 서경으로 동룡부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서경이었었다. 그리고 평양성은 이쪽이 되는 거죠. 평양성은 요양이 평양성이 되는 거죠. 그 심양은 여기고. 그러면 유화가 이렇게 흐르니까 용주, 귀주, 통화진, 통주, 곽주 전부 유화 동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양의 귀화진과 의연의 장흥진은 요 서가 돼서 이거는 거란이 초기에 가져가는 바람에 강동 6주만 기록에 남는 건데 우리는 과감하게 그거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8주가 아니라 6주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도 하나 맹점이 있죠. 뭐냐면 통솔에서 말한 강동 6주가 흥하진, 용주, 통주, 철주, 곽주, 귀주지 고려사 절에서는 그게 아니다. 장진, 귀화진 요소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곽주, 귀주, 안희진, 흥하진, 선주, 맹주다. 근데 왜 선주, 맹주는 어디 가고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 그렇죠? 안희진, 선주, 맹주는 사라졌네요. 그렇죠? 장진, 귀화진, 곽주, 귀주, 안희진, 흥하진, 선주, 맹주, 영주가 고려사에 전하는 거고요. 영주가 하나 더 추가된 거고. 그런데 요사 지리지에 보면 선주를 보주에 예속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주가 보주와 관련되는 건데 제가 요 전에 보주는 내원현과 가까운 곳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원현이 요성이랑 가깝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나라 태조 때 편찬된 원일 통지에 따르면 내원과 요성은 가까운 곳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주와 내원성, 요주는 가까웠으므로 요주의 위치는 지금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면 내원성, 보주 역시 유화 중류 지역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10년이 여기쯤 됩니다. 그러면 내원성 거기도 이제 유화 중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내원성이 아마 여기쯤 될 거예요. 어차피 철주, 개원 여기가 내원성 이런 것들이 거기 있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되더라도 맹주나 선주 역시 유화 중류로 볼 수 있지만 그거를 통솔에서 말하는 용주, 통주, 철주 위치를 비정한 것과 그 차이가 나지 않을 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고려사랑 고려사 절에서는 분명히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중간에 이름이 바뀌고 뭐 어쩌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라도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귀주에는 조금 더 강동 6주에 대해서는 또는 강동 8주에 대해서는 또는 강동 9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9주나 8주가 되면 강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흥진이나 귀화진은 요 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빨리 강동 6주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강동 6주가 있고
그 두 개의 성은 요서에 있었으니까 강서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란에게 빨리 융합되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서에는 영주에 대해서는 특히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거 송사에 그 강동 육주로 있으니까 그게 맞아. 이건 조선시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쓴 것이 지금 우리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같이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압록강 또는 압록수는 요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의 평양은 요항이고 압록강 건너 동쪽으로 진격해서 살수를 건너 평양성으로부터 30리 떨어진 곳에다가 산에 의지하여 군영을 세운 수나라 군대를 선멸한 을지문동의 살수는 호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압록강 건너 살수를 건너 평양인 요양에서 딱 12km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그랬으니까 살수는 바로 호나다. 대명통일주의 기록에 하면 한반도의 청천강 살수라고도 한다고 했으나 그 살수는 청천강이라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이 압록수는 바로 지금 요하를 의미하는 그런 기록인데 거기에 살수라고 돼 있고 그게 제압록강 동쪽에 있다고 돼 있다. 동평양. 예? 압록강 동쪽이고 평양 서쪽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금 압록강이랑 맞느냐? 단 청천강을 딱 해놓고 나서 여기 압록강, 실사변의 압록강과 지금의 압록강 글씨하고 명나라 때 쓴 거니까 지금의 압록강을 분명히 명나라 때는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때부터. 그러니까 그리고 청천강의 일명 살수라고 불렀다라는 게 있어서 저걸 갖고 조선시대에는 굳이 살수를 청천강이라고 우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명통지 외이전 조선 산천 조에 압록강, 한강, 대통강 등과 함께 청천강을 소개한 거거든요. 여기서 압록강은 실사변의 압록강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압록강은 무수변의 압록강으로 이거는 두 문의 살수를 요양의 산천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요양의 산천으로 대명통지 25, 권 25, 요동도 주의사서의 산천조에 살수는 압록강 동쪽, 평양성 서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요양의 산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록강은 요하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평양성은 요양이잖아요. 요양성 쪽에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살수는 호나가 돼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산천에 나오는 실사변의 압록강과 청천강. 그래서 이걸 갖고 살수가 청천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수는 호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통솔이한 서해의 강동 육주, 홍화진, 용주, 통주, 철주, 곽주, 귀주는 지금의 압록강 이남이 아니라 요하 유역이다. 고려사 자료와 고려사에 기록된 8주와 9주, 즉 장흥진과 기화진, 곽주, 귀주, 안희진, 흥화진, 선주, 맹주, 영주에서 장흥진은 의연 일대, 기화진은 조양 부근으로 고려는 요소지역 대릉하 유역까지 지출했었던 거다. 요사 지리지에서 선주는 보주에 예속시켰다. 보주는 내원성과 가까운 곳 등의 기록과 원일 통지에 따르면 보주와 내원성 요조는 가까웠으며 보주 역시 요하 중류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선주, 맹주 역시 요하 중류로 추정한다. 결국 통솔에서 말하는 용주, 통주, 철주의 위치를 비정한 것과 그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지만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영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수에 대해서 또 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는 많아요. 물론 살수에 관해서는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호나라고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이 보여드린 이거 하나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몇 시간 동안 쭉 얘기할 때 이 압록강과 여기에 이 삼수변의 압록강과 여기 실사변의 압록강의 차이를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압록수, 실사변이지만 압록수라고 표현도 되고 또 압록강이라고 살수변의 압록강이라고 표현이 돼서 이게 요하를 뜻하는 게
문맥을 보면 알잖아요. 문맥을 보면 이게 요하를 뜻하는 게 확실하다. 그런 거 기록들이 쭉 내려오다가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압록강이라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을 뜻하는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명나라 때 거니까 당연히 지금의 압록강을 기록하는 기록이죠. 그리고 이 압록강은 조선의 청천강과 압록강, 대통강, 한강해갖고 이 조선 산천을 대통강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통강, 이거 대동강이죠. 대전강, 대통강 여기 있잖아요. 이게 조선의 산천을 기록한 게 확실해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조선 산천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청천강은 옛날에 살수라고도 불렀다라는 거지. 이 청천강이 살수 대첩을 이룬 산천은 아니다. 왜? 그거는 이 압록강은 요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살수는 압록강 동쪽이고 이 압록강은 요양의 산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록강은 요양에 있던 거니까, 요양 근처니까, 요양 산천이니까 요하가 확실하고, 그리고 이 살수는 압록강, 바로 이 압록강 동쪽 평양성 서쪽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평양성은 요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이고 이거는 호나가 그래야 압록강 동쪽, 서쪽, 그러니까 호나가 돼야 맞다는 겁니다. 그건 살수는 그렇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귀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요하 동쪽에 여기 있는 것들이 특히 귀주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개원과 철주, 철령 이 부근일 것이다. 그리고 고려 서경은 요양이었으니까. 그리고 귀화진하고 장진이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일찍이 거란으로 강서였기 때문에, 또 요하 서쪽, 즉 강서였기 때문에 거란으로 일찍이 귀속됐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기록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중간에 왜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고려사에는 장진, 귀화진, 곽주, 귀주, 안해진, 흥화진, 선주, 맹주 이렇게 돼 있는데, 고려사 자료에는, 그리고 고려사는 영주까지 중간에 흥화진, 용주, 통주, 철주, 곽주, 귀주로 바뀌면서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조선시대에 막 그렇게 적어놨어요. 송사해 보니까 그랬다. 당사해 보니까. 적어도 역사를 기록하려면 통주가 예를 들어서 선주와 맹주가 철주 바로 옆인데 그게 통주라고 불렀다라든가 아니면 통주로 호칭이 됐다든가 뭐가 있고 나서 그게 그렇게 돼야죠. 송사해 보니까 그랬대더라. 그러면 고려사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 고려사도 조선시대에 쓴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근데 내가 쓴 역사책은 아니고 중국이 쓴 역사책은 맞아. 그런 식으로 역사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사 속에서 정사를 찾자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사 속의 정사 그러면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긴 있는데 뭐 오늘은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이 다음번에 여러분하고 만나게 될 때는 꼭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특히 비사 속에 있는 얘기를 잘못하면 뭐가 돼요? 그 야사가 되는 거예요. 야사가. 야사가 되면 괜히 머리만 아픈 거예요. 가짜뉴스처럼. 야, 그랬다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진짜로 밝혀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짜뉴스 말하는 것처럼 그냥 뭐 대개 추측,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시사 보면 추측 기사 내지는 누가 그래 다더라. 그건 뉴스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써놓고 또 그걸 방송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랬으니까 누가 그랬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 나도 거기서 들었고 이러다 보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만 따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느 개인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나마 그래도, 물론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나마 그래도 수습이 가능해요.
근데 역사가 그렇게 피해를 본다? 수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더더욱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한반도 안에 그나마 남과 북을 합했을 때 한반도 안에 갇혀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영토는 만주에서 대마도까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역사는 그냥 역사. 그게 바로 중국이 말하는 동북공정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동북공정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미 지네가 만주는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역사는 역사학자들끼리 노래해서 뭐 과거에 그게 니네 거였던 니네 거였던 그게 중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자 이때부터 얘기해서 옛날 고대부터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려까지 왔어요. 고려 시대는 물론이고 이렇게 돼서 한족 니네가 만주를 점령한 적은 없다. 물론 청나라는 좀 달라요. 청나라는 거기 만주를 했으니까. 청나라는 근데 문제는 니네가 한족 니네의 역사가 아니라 니네를 지배한 역사다. 그러니까 중국 니네는 만주에 대해서는 영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만주에 대한 영토권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다. 아, 만주족이 와서 얘기하면 만주족이랑 우리랑 합의를 볼게. 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게을리하면 역사 연구를 할, 글쎄요, 꼭 그거를 위해서 하느냐고 그러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그거는 목적 없는 전쟁을 하고 누구한테 지금 내가 총을 쏘는지도 모르고 쏘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저랑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이라도 그런 확실한 역사의식과 동북공정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